예, 북한에서 수해가 발생해서 큰 피해가 났다고 하죠. 인명피해, 재산 피해가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북한에 여러 가지 구호 물자를 보냈는데 그 북한 주민이 거기 러시아가 보내준 구호 물자를 받고 푸틴 만세! 이렇게 외쳤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자, 러시아 태생의 이 텔레그램 SNS 창업주 CEO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윗옷을 벗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두 소식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해 지역 시찰할 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천막에까지 찾아오시어 육친의 정을 부어주시는 사배주의 대가정의 어버이를 눈물 속에 우러르며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재난을 당한 인민들을 또다시 찾아오시어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와 관련한 국가적인 중대 조치들을 거듭 취해 주신 공보다 더 잘하고 몸도 튼튼히 단련하여 가정의 기쁨, 나라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정담아 당부하셨습니다. 예, 손영호 대변인. 우리나라의 구호 물품은 받지 않겠다라고 주장했던 북한이 이제 러시아산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러시아산 버터가 있었나 봐요. 그거를 받아본 북한 주민이 푸틴 만세? 뭐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까? 보위부에 끌려갔는데 뭐 하루 만에 풀려났다고는 합니다만 예. 일단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보위부에 끌려간 것 자체가 지금 북한 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인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 상호 간에 아직도 삼엄한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지금 그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은 거부하면서 러시아에서 뭐 쌀, 쇠고기, 버터 이런 구호물자들은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 정권은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러시아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게끔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설령 이것들을 주민들이 다 아름아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입학해 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회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왔다는 건 다 소문나서 알 겁니다. 그런데 푸틴 만세했다가 바로 보위부에 끌려갔다고 하니 이게 정말 수해 자체도 참혹한데 그 뒤에 북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도 여전히 계속 저는 참극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수해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무래도 민심이 흉흉하겠죠. 가뭄이 된다거나 홍수가 나면 그것도 다 나라님 탓을 하는 게 보통의 일생인데 저렇게 바다를 보트를 타고 나갈 정도의 심각함이 북한 이번 수해 현장에서 발생을 한 건데 사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성추인 부의장,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도 선전을 했습니다. 뭐 메달을 많이 따지는 못했습니다만, 근데 탁구에서 메달을 땄는데 우리 신유빈 선수와 함께 저렇게 셀카를 찍는 모습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화제였는데 보통 대부분 북한 선수들은 저 사진을 안 찍었는데 저기 찍었단 말이죠. 저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저기서 뭐 희죽희죽 거리고 있었다라고 뭐 북한 내에서 누군가가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저게 어디에 희죽희죽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사실 표정도 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 선수들이 저 탁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저는 그 여서정 선수, 체조 선수 예. 볼 때도 북한 선수가 여서정 선수의 하이파이브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예. 다른 외국 선수들에 대해서는 받아주더라고요. 포옹도 하고 예. 같이, 왜냐하면 국제 대회에서 서로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유별나게 이제 한국 선수들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같이 사진 찍은 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저 핸드폰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그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이기 때문에 예. 또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북한이 뭐 리일규 전참사 같은 뭐 엘리트층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귀순한 그 군 사병, 그러니까 군 간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중산층 이상으로 예측이 되는데 사회적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다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외국에 나가는 선수들조차도 뭔가 사상 검열을 하고 뭔가 행동을 제약하고, 그러면서 김정은 본인은 외국 브랜드의 차가 신차가 나올 때마다 뽑아서 그걸 타고 다니고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북한 체제가 지금 저는 오히려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저런 모습들,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예. 전 보훈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던 탈북인 김금혁 씨가 저희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해외에 체류하면서 누구를 만났고 해외에 체류하던 당시에 그
뭐 여러 가지 행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총화는 당연히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이제 그 감시라든가 그런 보고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자체 총화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어떤 위법한 행위가 발견이 된다든가 아니면 북한 어떤 정권의 방침에 어떤 위반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그 상급 기관의 그 감시를 받는 것이고요. 또 상급 기관에서도 처리를 못하면 이제는 중앙당으로 올려서 아예 그 중앙당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중앙당까지 이제 그 사건이 올라갔다고 했을 때에는 그 처벌의 규모가 자체적인 총화에서 이루어지는 처벌보다는 훨씬 가혹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단순히 뭐 교육, 훈육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화면 저희 뒤에 있는 게 이번에 수해 현장에 기차를 전용 열차를 타고 간 김정은이 그래서 연설을 하는 모습인데 저 뒤에 이 오른쪽이 잘 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뒤에 차가 있죠, 차. 이번에 이게 벤츠 최고급 수입차를 싣고 갔습니다. 본인이 이걸 타고 이제 수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차를 타고 왔도 됐을 뻔했는데 저 신형차를 끌고 가서 결국 수해 지역을 시찰했단 말이죠. 본인은 저렇게 초호화 자동차를 수입해 와서 몰래 수입해 와서 타고 있고 또 위성 사진으로 보는 화면을 보면 또 고급 요트를 타고 다니면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사회에는 다 전달이 되는데 과연 북한 사회의 주민들은 저런 김정은의 호화 생활을 알고 있는지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은 수해 현장에 쭈그리고 앉아서 선풍기 틀고 있는 그런 인민을 사랑하는 김정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저희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